분전수입니다. 칠레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집 칠레에서 찾았습니다. 이현웅님을 컵밥 만드는 그래서 저희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드디어 칠레에서 찾았어요. 제가 살고 싶은 전원주택의 핵심만 모은 찾았습니다. 너무 좋아. 야, 드디어 칠레에서 찾네 이걸. 이런 거야. 진짜 기본에 충실한 집이고 가성비 짱입니다. 가성비 짱. 이 소장님 이거 오두막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거 목조주택이고요. 제대로 된 집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성비의 끝판왕이 뭘까? 그렇다고 그 옛날에 제가 보여드린 게 있어. 폐타이어 여기다 기초에다가 폐타이어 넣고 기초하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흙집 이런 거 그게 아니야. 아주 진짜 좋은 집입니다. 좋은 집이고 평면도도 아주 공간 레이아웃이 아주 훌륭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에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건축가입니다. 에마 여성 건축가인가? 칠레 이런 건축가가 있다니 놀랐습니다. 가성비 짱 기본에 충실한 집 칠레에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18평 20평 느낌이 오시죠? 느낌이 18평 방 2개 거실 주방 딱이네 이런 거. 심지어는 우선은 기본 처마가 있다. 브라보 처마가 있어야 된다. 처마가 있어야 된다. 외장재를 보호하겠다. 심지어는 물바지에 선험통도 없다.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선험통이 없다.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고드름이 열린다. 우리 옛날에 모든 집들은 고드름이 열렸어요. 왜 그럴까요? 물바지와 선험통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바지가 없는 게 이게 그러니까 처마가 있잖아. 처마가 있으니까 벽의 보호는 끝났어. 근데 여기에 고드름이 열리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고드름 따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좋아. 지금은 그걸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물바지를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이 거대하죠. 이 지붕이. 근데 여기는 칠레는 약간 더운 집을 최대한 시원하게 에어컨도 안 틀어도 시원한 집을 만드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아주 오늘 중요한 시간이죠. 서론은 길었습니다. 밤에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너무 들었어.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스팔트 싱글인지 아셨습니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알았잖아. 아닌가요? 딱 보고 알았다고요? 소장님 이거 너무하시네. 아스팔트 싱글 가지고 왜 그러세요? 아니죠. 가성비 짱. 아스팔트 싱글이 제일 쌉니다. 그 다음에 지붕이 크잖아. 크게 만들다 보니 이걸 리얼 징크나 뭔가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왜? 지붕이 엄청 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장님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낮게 하면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집은 재밌는 게 사실은 지붕 있는 테라스도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이 뭐지? 정사각형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역자입니다. 기역자 집인 거죠. 여기 기둥이 박아서 이런 지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붕 있는 테라스에 주차를 해야 되는 거죠. 주차하고 말도 한 마리 키우는 걸로. 이거 칠레는 이거 모르겠어요. 농장에 있는 이게 세컨하우스 정도인데 우리는 지금 목숨건 이제 우리의 집을 짓는 겁니다. 이거 우리 세컨하우스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안에는 굴뚝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간.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뭡니까? 요러 있는 데크에 지붕 있는 테라스에 가벽.
뭐 있을 건 다 했어. 완벽해. 완벽해. 내가 이런 집을 칠레에서 찾을 줄이야. 칠레 이런 건 충분히 있을 줄이야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죠. 이렇게 슉슉 올라가서 이게 나름대로는 가벼울 때 맞는 거죠.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평면도에서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죠. 이 가벼. 벽을 세우고 지붕과 중간 지붕이 또 있는 거죠. 설계를 너무 잘했어. 디자인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을 얼마나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지을 거냐에 마감재 선택도 한 거예요. 이게 참나무인데 이 지역은 이런 나무들이 쌉니다. 두께가 되게 두꺼워요. 두껍고 이게 이제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에 이제 그 변화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맞아 사실은. 우리나라는 두꺼운 나무 외장재를 붙이면 붙일수록 수축 팽창이 너무 심해. 그래서 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나무 주택이 망한 겁니다. 나무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이게 수축 팽창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온도 변화 이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약간 더웠다, 약간 추웠다, 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재들이 문제가 없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는 안 돼.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슉 들어가서 차를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집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기역자의 지붕만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집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스틸이에요. 스틸 하우스입니다. 스틸 하우스와 목조로 섞는 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스틸 하우스는 큰 프레임을 이제 잡아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되게 간단하게 큰 힘을 받는 구조를 풀어. 빵빵빵 이게 구조를 푸는 거죠. 구조를 푼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빵빵 여기 이제 네 개를 묶은 거죠. 이 파이프죠. 스틸 파이프로 이렇게 박는 겁니다. 이렇게 박아서 하나의 구조, 큰 틀과 큰 프레임을 만들고 나머지 칸막이 벽체를 다 나무로 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소의 스틸로 최소화하는 거죠. 왜? 그게 결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그걸 응용을 하면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왜냐면 스틸 파이프와 나무가 만나죠. 나무가 만나는데 이 스틸 파이프가 어쨌든 그러니까 결로 현상이 일어나 스틸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외부에 단열재를 한번 더 하는 이 고민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면 이제 비용이 올라가니까 과연 그게 필요하냐? 그냥 나무로 다 하자 한 거죠. 근데 여기는 이런 가볍게 뭔가 프레임을 짜서 그러니까 나무 구조재가 이 스틸을 섞으면 나무 구조재가 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작은 나무 구조가 되니까 코스트가 떨어집니다. 보도 마찬가지야. 지붕에 나무 석가래는 이게 두껍습니다. 뭐 폭이 막 30cm 막 이래야 돼. 근데 스틸 파이프는 얇죠. 그렇다 그러면 스틸 파이프로 큰 틀을 잡고 그러니까 스틸이 아무래도 강하니까 그 틀에 얇은 지붕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스틸과 목조가 섞이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왜? 목조 자재가 작아지거든. 그러면 그만큼 코스트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그런 스틸과의 결로의 문제, 이 접합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디테일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스틸인 거예요. 스틸 파이프, 말뚝도 스틸 파이프가 박혀 있는 겁니다. 기초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그 통짜 막 이렇게 두꺼운 통나무를 썰어서 그냥 떡 가공을 안 한 거죠. 가공하면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주차장 그냥 세석을 가성비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아주 가볍게 심플하게 실내들은 아니 이거 뭐야? 경사를 안 살렸네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왜? 이 경사 살리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 단면도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죠. 단열 여기다 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요 공간만 한 거야. 요 공간만. 여기까지 하면 이게 공사비죠. 실내 면적도 커지죠. 그거를 일부만 할 수 있어요. 일부 뭐 이렇게 해서 뭐 거실 부분만 할까? 그럼 거실은 이렇게 하고 방은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집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요게 하나의 이제 바람 구멍인 거죠. 바람을 불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목조의 기본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로 바람이 부딪히면 바람이 올라가죠. 그래서 처마가 있는 겁니다. 벽에 바람이 부딪힙니다. 이게 처마 올라가면 바람이 올라가죠.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고 요로 나갑니다. 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실내 뜨거운 공기를 최대한 빼는 거죠. 여름에. 이 집은 여름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양에 때리잖아. 이 공간, 이 공기가 찬 공기가 계속 흐르는 요게 최고의 단열재입니다. 요 공간이 최고의 단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열은 어디다 한다? 여기다 하는 겁니다. 여기다 하는 겁니다. 이게 효율적인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목조주택의 장점이죠. 근데 내가 위에 공간을 쓰겠다? 그럼 다락을 만들 거냐?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주 여름에도 이 집에 들어가면 시원한 거죠. 이 집에 왜 바람이 불어? 왜 이렇게 시원하지? 이런 거를 노린 겁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집이다. 평면도 설명할게요. 이제 평면도 들어왔네요. 평면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죠. 3m에 3100에 3450. 여기에 방이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3400. 방이 두 개 있죠. 18평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화장실이 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고 딱 들어가면 복도를 최소화하자. 아시죠? 복도를 최소화하자. 이 집의 복도는 요거야. 브라보. 그래서 컴팩트하게 한 거죠. 화장실 하나고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그러니까 L, D, K인 거죠. K. 그래서 주방을 숨겼어요. 약간 남미는 주방을 좀 숨깁니다. 주방을 숨기고 문 열고 들어가는 그 문이 그래서 이제 이거 막 띠띠띠 회전식 있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밀고 나오고 양쪽에서 밀 수 있게 이렇게 밀고 나오고 회전 반회전이죠. 그런 문을 많이 답니다. 그래서 휙휙휙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집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주방이 따로 있습니다. 2003m에 3450에 이 주방이 있고 여기로 나가면 외부에 다용도실 같은 지붕 있는 테라스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지붕 있는 테라스에 차고죠. 차고가 5평이 있습니다. 차도 세우지만 포치 역할도 하는 거죠. 포치 역할도 하고 여기로 가면 여기 지붕 있는 테라스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창고 겸 그 보조 주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요거를 실내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실내로 보고 이걸 다용도실이라고 보고 요거를 온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기능들이 이 나라는 더운 지방이니까 그냥 지붕만 있어도 훌륭하다. 그 다음에 벽만 세워도 훌륭하다. 벽만 세워도 여기 가벽이 이렇게 디귿자로 이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난 깜짝 놀랐네. 이런 걸 칠레에서 찾을 줄이야. 그러니까 약간 아쉬운 거는 3.1에다가 좀 쫓기네. 이걸 한 3.9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면 한 20평으로 끝났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 따로 하겠습니다. 요거 한국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 18평, 아주 18평.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제일 필요한 게 뭐다? 방 2개, 거실, 주방. 그래서 LDK. 그 나름대로는 이 거실과 어떻게 보면 LDK가 한눈에 보이는 게 난 싫어. 그런 것들의 정답인 겁니다. 여기가 이제 벽난로가 정답. 왜? 지붕에 모이는 센터잖아요. 여기에 벽난로가 있습니다. 벽난로를 옆으로 지나서 이렇게 방 3개. 이게 하나 침실도 이제 문이 3개죠. 딱 들어갔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여간방이야? 좋습니다. 복도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거실이라는 공간과 요 공간이 뭔가 좀 아늑하게 뭔가 독립돼 보이게. 근데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게 해서 그 공간을 주방은 숨겼다. 어떻게 보면 주방이 숨기는 게 다이닝은 그냥 거실과 하는 거 맞는데 차라리 주방에 숨기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간 이게 기억자인 거죠. 거기에 여기다 기둥을 박은 거죠. 기둥을 박아서 요런 공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포치 겸 현관의 포치 겸 차고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지붕 있는 테라스에 이렇게 가벽이 있고 그래서 건물은 디귿 기역자. 기역자 형태지만 지붕은 하나의 거대한 지붕을 만드는 거대한 지붕이 너무 커. 이거를 코스트를 어떻게 저렴하게 만들 것이냐를 스틸과 나무를 혼합한 겁니다. 왜? 이 지붕이 너무 커서 목조의 부자재가 너무 커집니다. 그러면 나무가 비싼 나무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 그래서 어느 정도 큰 틀은 스틸 파이프로 구조를 풀고 나머지는 이 가세라고 해요. 이 가세 이런 걸로 부재가 작은 걸로 지붕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마감도 너무 면적이 넓으니까 그냥 아스팔트 싱글을 갖다. 이게 이 건축가의 그 능력입니다. 나는 너무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 잘했어. 너무 근데 칠레 이런 집을 발견해? 깜짝 놀랐습니다. 칠레 이 수준이 이 건축에 그 대하는 자세 이런 수준이 에마라는 그 성이 참 많아요. 그 남미는 그래서 좋은 겁니다. 뭐 이상하게 우리는 에마 부인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됐든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많고 내부의 마감재가 좀 합판 마감 기본 합판 마감 하죠. 합판 마감을 끝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좀 천장도 그렇고 아이고 이임새가 좀 그냥 이게 합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못 잡고 보이고 이런 왜냐면 2P를 치면 좋은데 2P를 치면 코스트가 올라가죠. 그래서 약간 1P를 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턱이 좀 생긴 거죠. 뭐 어때? 괜찮아. 그리고 창도 큰 창이 별로 없어요. 굳이 뭐 큰 창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평점 잘못 나왔습니다. 평점이 왜 이래? 평점을 고치겠습니다. 디자인 8은 줘야죠. 1.8 맞습니다. 편리성 당연히 8점 드릴게요. 가성비 9점은 줘야 됩니다. 나름대로는 건축가가 스틸 파이프예요. HB면 아닙니다. 파이프와 나무를 그러니까 가볍게 저렴한 자재. 파이프가 결국 커지면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다음 그 파이프가 크면 클수록 결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최소화하는 거죠. 최소화하는 걸 스틸과 나무를 섞은 하이브리드 공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를 줄이고 마감재는 심지어 이 나무가 쌉니다. 가공을 덜한 나무이기 때문에 싸서 그냥 하는 거야. 우리는 안 되죠. 수출 평차가 너무 심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가성비는 1.9를 주고 싶어요. 에너지 효율은 높죠. 에어컨이 없는 집입니다. 6점에 아이디어는 8점이었어요. 이게 몇 점이야? 오 대박인데? 2, 2, 1, 4, 1. 뭐죠? 6, 7, 9. 9.1. 우와 9.1입니다. 맞나? 5 맞죠? 2, 2, 1. 5 빠지고 4. 8.9. 8.9. 높은 점수입니다. 칠레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집 칠레에서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